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정보 제공형 그런 유튜브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인정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 소송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일본의 신일철 주군 뭐 또는 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2018년경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제 1심,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들어줬는데 저는 이 판결이 뭔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른 만행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피가 거꾸로 돌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어려운 그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선생도 희생을 됐고 말할 수가 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일본 강점기 하에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일 간에 우리는 이제 비록 분단이 되긴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즉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양대 진영,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뭐 패망을 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시 빨리 경제 재건을 해서 자본주의 진영에 한 축으로서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이승만 정부에서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성사가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이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이제 청구권 협정, 약칭해서 청구권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하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 개인을 상대로 해서 다 그 청구권 있다고 봐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의 청구권, 정신적인 청구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나요? 그러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그런 숱한 사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해서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정으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조약을 체결해서 그 당시에 그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그 한일 간의 협약을 보면 그 협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도 포함되어 있고 양국 국가나 개인, 법인을 다 포함해서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협약이라고 분명히 그 조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한일 간의 그 일제 감정기 하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까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청구권 협정은 조약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것은 재판 규범이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법관은 이 조약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조약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위헌적 판결이고 위법적인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제하에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이나 위안부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공출당했죠. 사람의 생명을 잃었죠. 자원을 수탈당했죠. 그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나 일본인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청구권이 살아있으면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다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줘야 돼요. 일제강점기 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굳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만이냐고요.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나요? 예컨대
유관순 열사는 정당한 주장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육사 선생은 어때요? 윤봉길 의사는 어떻고? 김구 선생은 또 어떻고? 이런 분들이 후손들이 다 상속받았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면 대법원에서는 다 이런 사람들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렇다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법인이 일본인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돈을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국 정부 돈을 받았으면 그거를 피해자들 나눠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누가 있습니까? 특정이 안 되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수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 모두가 다 피해를 다 입었는데 그 다 돈을 나눠줘야 되죠. 대신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경제개발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들에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마에 포켓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태준 포철 회장이 포철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돈은 우리의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는 모두 동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다 피해받은 것을 정부가 대신해서 보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경제개발을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요. 그러시면 그때 받아가는 돈 내놔야지. 내놔야죠. 받아먹고 입마에 포켓하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신문에도 이제 칼럼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위안부 피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정부가 보상을 대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에는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나왔으니까 그 후속되는 하급심 판례에서 다 원고들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는데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이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있었던 그 판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해서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건 조약이고 그 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되어야 하고 그 재판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구권 협정에 관련된 반하는 내용의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헌법 소원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대법원 스스로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겠죠. 전원합의체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또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 이외에도 일제의 강점기 하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는 모든 그런 사람 사건에 대해서 다 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한일 청구권 협정 되기 전에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이라 하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겠죠. 왜 굳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들만 위자료 청구를 하셨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일본 경찰한테 맞았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 당시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나 그거 상속 받았으니까 나한테 배상하시오 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손들어 줘야 되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것은 개별적인 위자료 문제나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협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금을 줬잖아요. 왜 줬을까요? 둥신이들이네 일본 사람들은. 그래 앞뒤가 안 맞는 법률 체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다고 해서 일본의 만행을 잊자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본 우익 인사들이 일본의 신사 참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도가 저 땅이라고 씨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피가 도는 사람이에요. 역사책을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벌컹벌컹 거리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했었고 힘을 길러야 한 시점에서 돈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 일본으로 받은 돈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켜 세웠으면 이제는 한국 정부가 그 받은 돈으로 몇 배의 윈하는 그런 효과를 봤으니까 승수를 던졌으니까 이제는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뭐 일본 강제징용 하에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위안부들에 대한 그 뭐 정신적 고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보상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가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뭐 제3자 변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3자 변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많다. 왜?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받은 것 자금 가지고 지금 배상 판결을 받은 데서 변제를 하는데 이해관계는 제3자잖아요. 자기가 받아 먹었으니까 받은 돈 내놓겠다 그러는데 또 공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2010년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외 강제동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특별법의 근거가 제가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받아먹은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 정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본 강점기 하에 있었던 그 만행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안 되고 일본의 진지한 반성과 그 반성을 했으면 그에 따른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한국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정부가 이를 대신해서 수령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